매각 폐업한 사례들도 좀 많은데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냥 중국한테 다 밀렸습니다. 세계 1위 회사도 무너졌다. 중국에 몽땅 빼앗기더니 결국 나락. 최근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분야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인증받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여긴 대기업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이 63곳이 있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많았죠. 최근에 이제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 10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1곳, 17.5%가 최근에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9곳은 2023년 이후에 계속 연속 적자를 좀 기록했고요. 그리고 7곳은 최근 5년 중에 3년 이상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11곳은 폐업 또는 매각으로 실적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다 망해요? 대부분 망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건데 이제 수익성도 이제 침체되었다.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5.6%인데 그 이상을 유지한 기업들은요 29곳, 46%밖에 안 된 거예요. 혁신 기업인데, 혁신 기업은 사실은 아이디어와 어떤 기술로 승부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진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럼 평균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평균만도 다 못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간 기업은 이제 28.5%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지금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나 존폐 위기에 있는 그런 회사들로 지금 전락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신사업으로 전환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는 이제 미래나노텍이 배터리 소재로, 그 다음에 세라젬, 우리 집에도 있는데 저기 부모님 댁에 제가 5년인가 지금 할부금을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대체 몇 개월로 하신 거예요? 5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할부로. 근데 이제 부모님 댁 가면 거기서 거의 전 살아요. 세라젬 위에서. 제가 드리고 이제 제가 써먹는 걸로. 근데 여기서 이제 교훈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등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1등이었던 기업도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그다음 시장 변화에 대응을 놓치면 그 영광은 한순간에 다 놓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속도가 이제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들이 좀 나오는데, 스마트폰 부품을 하는 크루셀렉이라는 회사가요, 2006년에 세계 최초로 OTP를 상용화했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였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등장에 따라서 매출이 급감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중국 경쟁사들한테 밀려서 고객을 상실하고 이제 상장 폐지하게 되는, 아예 사라진 거죠. 그다음에 매각 폐업한 사례들도 좀 많은데요. 스타코라는 회사, 조선업 호황기 때 선박 내장재로 성장을 했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오면서 악화되면서 매각이 됐습니다. 신화전기는 가이드슈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30%였는데 이제 폐업했고요. 가이드슈가 뭔데요? 엘리베이터가 흔들리거나 틀어지지 않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부품입니다. 핵심 부품. 근데 폐업했다. 그리고 이제 LCD, 너무 이거는 뉴스에 많이 나왔죠. LCD 관련해서 한국 세계 인류 상품 수가 2001년에 55개에서 2024년에는 609개로 양적인 증가를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질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예를 들면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요, LCD 불량 복구 세계 1위였는데 경영권 분쟁 후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LMS, 프리즘 시트, 미래컴퍼니, FFD 장비, 기가레인, LED 시각 장비 60% 점유율도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나락을 가고 있고, 미래나노텍, LCD 부품 UT 필름 성공 후에 경쟁에 밀려서 지금 제외되고 지금 배터리 소재 산업으로 지금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게 다 기사에 지금 나온 내용들이에요. 도어록 산업도 그런데요. 전자식 도어록 있죠. 글로벌 점유율이 70%였던 아이레보,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레보 같은 경우는 스웨덴 기업에 이제 인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축소됐고,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냥 중국한테 다 밀렸습니다. 다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 없어요?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냥 중국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이제 한국이 일본의 산업을 위협했죠. 어느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일본을 앞질러 가고 막 이런 영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인 거예요. 중국이 한국을 강력한 힘으로 이제 압도하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압도했던 것보다 중국이 엄청난 강력한 힘으로 한국을 그냥 집어삼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축적된 원천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나 이런 투자 수익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요, 기축통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준기축통화잖아요. 준기축통화가 뭐냐면 국제무역이나 이제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만큼의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 통화를 이제 준기축통화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안정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원에는 없어요? 없죠. 아니, 달러 모으더만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다 중국입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요. 자, 한번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잖아요. 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 중국에 3년째 뒤처졌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요, 첨단 산업 무역 특화지수라는 게 있어요. TSI. 여기서 2002년부터 한국은 중국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 역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4년에는요, 그 격차가 한국이 29.9였고요. 중국이 11.8로 18.1포인트를 우리가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격차가 마이너스 2.2포인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당한 상태고요. 완전히 역전이 당한 거죠. 최근에 됐네요. 그다음 특히 이제 전기
전기 산업, 그다음 기계 산업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모빌리티 화학 분야도 이제 중국의 추격이 심각한 이제 상황이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R&D 투자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격히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 첨단 기업의 R&D비는 중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요. 성장 속도도 중국이 훨씬 더 빠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짧은 기간 안에 되게 잘 나갔잖아요. 여기다 문화 광고, 국뽕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튜브 들어가면 정말 국뽕 채널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조회수를 물론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데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사실 가파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치 비트코인처럼. 이게 약간 그런 게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R&D예요. 전체적인 수출이, 중소기업의 수출이 줄진 않았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가장 많이 써주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큰일 났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 수출이 0%에서 25%, 뭐 15%라는데 지금 25%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순위가 이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이 아니라 추락. 하락이랑 추락이랑 너무 다르죠. 그래서 20년간 OECD 내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순위는 계속 하락세고요. 반면 중국은 44위에서 11위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지금 점점 잃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설 자리도 잃는데 노란 봉투법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중국 기업의 성장과 중국 내외 기술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 한국 중소기업들도 수익 유지가 어렵고 시장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현실이 지금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면 아니 뭐 중소기업 뭐 대기업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 그러면 중소기업 한번 비율을 좀 볼게요. 한국이 자영업자 비율이 19.8%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68.4%입니다. 그러니까 300인 미만 기업에. 그러니까 자영업자 20%, 중소기업 70%, 그다음에 대기업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기업에서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영업 아니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이 받는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선은 생존입니다. 아니 무슨 인건비 올라가고 이건 둘째치고 기업이 생존을 못 하는데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생존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자영업자들이 잘 됩니다. 왜냐면은 전반적인 이제 국민들이 소비를 잘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잘 벌어야. 근데 자영업자 비율 보실래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이 20%잖아요. 독일은 8.7%, 일본은 9.6%, 미국은 6.6%, 캐나다가 7.2%, 호주가 9.1%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몇 배예요? 2배에서 3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요. 치열하다 보니까 신제품, 신메뉴 이런 아이디어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치킨집이랑 커피집이 한몫하겠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퀄리티에 비해서 매출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이거 외국 가져 나가면요 성공사례 너무 많아요. 제 주변이 사실 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주변에 한국에 있는 거 한국에서 듣보잡이야. 아니면 경쟁에서 확 밀렸고 유행이 팍 지나버렸어. 근데 그거 가져가서 해외에서 해트 친 사람들 제 주변에 진짜 많습니다. 우리 바이어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야.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봐봐요. 왜 미국에서 장사하면 한 3세대가 먹고 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냐면 자영업자 비율을 보십시오. 미국 6.6%입니다. 그만큼 매장이 인구수에 비해서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3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경쟁을 안 합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받아야 될 만큼 받죠. 그럼 여기는 영업이익도 높고 실제 매출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가서 장사하면 한국보다는 물론 이제 허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잘해야 되고요. 또 외국인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고 문화가 다르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봐도 한국에서 장사하는 거 너무 힘들다. 치열하다. 아 그래서 밖에 그렇게 싸돌아다니신 거예요? 아 어떻게 그래도 사장한테 싸돌아다닌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요. 제가 이제 거래하는 워싱턴 DC의 대표님 계신데요. 미국에 40년 사셨거든요.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를 보면서 뭐 이런 건 좀 비유로 그렇지만 한국 청년들 있죠.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한국 청년들. 그냥 정말 한국인 스타일로 옷을 입고 한국인처럼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이런 한국 청년들 자기한테 진짜 한 트럭만 보내주면 자기는 미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대요. 저한테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 뒤집어 놓고 올게요. 못 만들잖아. 이제부터 만들어. 진짜 그 정도로 잘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회 환경이 너무 척박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걸 수도 있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개발도 열심히 하고 여러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그 지속기간, 그 유행의 지속기간이 너무 짧고요.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 다음에 노력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지금은 경기도 좋지 않다. 경기가 안 좋은 이유가 사실은 이 중소기업이 큽니다. 대기업도 이제는 큰 치명타들을 지금 계속 맞고 있지만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점점이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이 진짜 마지막 정말 산소호흡기 붙여야 되는 시기냐면요. 이제 R&D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R&D가 뭐냐면 리듬 앤 댄스. 리듬 앤 댄스의 이제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격차라는 게 계단식이 아니라 절벽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어떻게 좀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아예 세상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휴대폰, 스마트폰 나오면서 세상이 딱 바뀌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인 거죠. 기술이 딱 나오면 기존에 있던 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폴더폰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카메라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뒤늦게 또 따라잡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기술을 먼저 개발한 기업이 특허나 노하우나 고객 기반 뭐 브랜드 신뢰를 선점해요 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는 비슷한 걸 만들어도 이미 선두주자가 다 먹어버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가 한 70%를 먹는 게 통계예요. 뒤에서 막 그 미투 막 나오고 따라와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역전하기 힘들다. 그래서 R&D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돼도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씨감자 같은 거예요. 씨감자 아시죠? 씨감자는 심어야 되는 거죠.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다음에 수확할 게 없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씨감자도 다 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면 죽을 것 같으면 씨감자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씨감자를 잘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내년이 없는 거예요. 근데 R&D가 그런 건데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양적으로도 밀리고 지금 질적으로도 밀리고 우선은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들 이런 인재들이 다 유출되고 있어요. 왜? 한국은 스타트업하거나 R&D하거나 이거 하기에 너무 안 좋은 환경이거든요. 이전에는 그랬잖아. 경쟁도 많고 막 미친 듯이 일하고 이러니까 갖고 와. 여기서 잘하는 놈들 내가 확 밀어줄게 이런 분위기였어. 한국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건 안 그러죠. 처음부터 밀어줘.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으니까 밀어주면서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크는 그런 구조라면 한국은 여유가 있는 거야. 막 아이디어 얼마 많아.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 지금 다 하향세다. 무역행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청년 많잖아요. 다 청년이죠. 감사하세요. 언제나 감사하죠. 간식을 사주실 겁니까? 한 PD 지금 이만큼 먹었거든요. 제가 머리가 커요. 이만큼 먹고 지금 촬영 한 번 할 때마다 이만큼씩 먹어요. 자기는 당이 떨어지면 촬영을 못 한대요.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러니까 R&D는요. 문제가 뭐냐면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시간과 기술이 없어서 다 놓쳐버리고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 마지막 순간 아닐까, 기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비유로 하나 들자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 행군할 때요. 제일 앞에서 걷는 사람들이랑 뒤에서 걷는 사람들이랑 뒤에서 걷는 사람 너무 힘들죠.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되거든. 왠지 힘들더라니. 너 항상 뒤에 있었어? 예. 뒤에서 뛰는 건 2배로 힘든 거예요. 따라가야 되거든. 그 페이스를.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릅니다. 앞에서 뛰는 사람과 뒤에서 뛰는 사람의 에너지가.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큰 버스를 타고 이제 강원도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멀미를 덜 합니다. 우선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멀미를 안 하죠. 운전해야 되는. 운전하면서 멀미하면 큰일 나죠. 그죠? 아니면 운전대 옆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멀미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운전기사가 보는 거를 자기가 똑같이 보고 있거든. 앞에서. 뒤에 앉을수록 멀미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뭐냐면 R&D는 그겁니다. R&D는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도하는 거거든요. R&D는.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이 사람들은 멀미를 안 해요. 이런 나라들은. 근데 카피 만들어서 따라가야 되는 데는 멀미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런 기술 선도하는 그 국가들 있잖아요. 이 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잘하는 나라 중심으로 더 집중될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뭐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약간 개발도상국들이나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기술로 먹고 살지 않고 뭐 농업이라든가 뭐 관광이나 이런 나라들 못 따라와요. 어떻게 지금 이 격차를 따라와요? 지금도 못 따라와요. 아무리 해줘도 못 따라와요. 갑자기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사는 게 더 나은 거야. 근데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질 거다. 그리고 AI 시대는요. 그냥 한 나라예요. 내가 볼 때는 두 나라도 아니야. 물론 이제 거기에 붙어서 같이 사는 나라들 딱 있겠죠. 딱 형성되겠지. 똘똘 뭉쳐서. 그러나 주도하는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 패권을 잡으려고 지금 다 기업들 다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을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니네가 개발 잘 해갖고 와. 돈 많잖아. 한번 해봐. 그래서 뭐 한다고 그러면 그때 도와줄게. 근데 왜 알면서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너무 힘들어요, 정치.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안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해드려 죄송하고. 근데 이게 사실이라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국민의 90%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또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또 잘 돼요. 대기업이 잘 되면 어쨌든 하청을 주게 돼 있거든요. 같이 잘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작은 회사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면 한 번에 볼륨이 팍 터지면서 숨통이 튀어요. 큰 회사들한테 납품하면. 얼마나 고맙잖아. 우리 노란봉투법 때문에 OEM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한테?